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5번째 시간입니다. 5. 이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남북국 시대 불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교와 더불어서 유화까지도 유화까지 그리고 유학, 선종, 풍수지리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사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불교가 이제 받아들여진 지 좀 됐으니까요. 연구가 좀 심화되겠죠. 사상의 깊이도 있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이때 중요한 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불교의 대중화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일심사상을 내세워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했고요. 이 원효가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불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하면 모두 다 극락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정토종 정토신앙을 널리 퍼뜨려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행복을 구하고 죽어서 내세에서 천국, 극락 뭐로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라면 원효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파고들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려운 경전, 뭐 한자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경전을 막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나무아미타불, 네가 죽어서 극락 가고 싶으면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님인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암송을 하면 된다. 이 나무란 말이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너는 죽어서 극락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를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대중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원효. 그리고 이제 의상 스님, 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원효와 함께 중국의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려다가 원효는 그 유명한 해골물 이로 아시죠? 거기서 깨우침을 딱 느끼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지만 의상은 이제 계속 가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죠. 당나라에 가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옵니다. 다 즉 일 즉 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 이게 화엄 사상의 핵심 주장이죠. 이걸 배우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엄종, 해동 화엄종을 개창한 사람이 의상스님. 의상스님은 원효는 출신 성분이 육두품이었던데 반해서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도 진골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러한 영향력을 자신의 신분적인 영향력 그리고 당시 왕실에서 절대 왕권을 형성하는데 좀 많이 이 화엄정을 활용한 측면이 있죠. 이런 것과 어울려져서 국가적인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하는 절에서 부석사 창건설화와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부석사 창건설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를 직접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했는데 5개의 천축국을 둘러보고 쓴 책 왕오 천축국자를 저술하죠. 갈, 왕, 다섯오 천축국, 인도 천축국의 5나라를 갔다 온 기록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종, 교종이 불교에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교종은 열심히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는 거라면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선종이 이제 신라 말에 유행을 하게 되죠.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종. 신라 말에 중앙에
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종과 달리 지방 세력인 호족과 결합되면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다거나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 그리고 작은 불탑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불탑과 달리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님의 깨달음이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비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스님들도 사리가 나오죠. 그런 사리를 모시는 탑 부처님 탑이 아니라 이제 승려의 탑이니까 승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 말에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오죠. 이 풍수지리설은 자연 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지금도 뭐 명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 왕도인 신라 경주. 근데 경주의 직위가 이제 다 좀 다해가고 새롭게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송악 길지설 같은 거죠. 지금의 개성 땅인 송악이 명당이다. 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호족들에게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선종과 함께 풍수지리설도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유학. 유학은 충성과 효도를 그 근본 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권 확립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충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통일신라 신문왕 통일신라의 모든 문물 체제를 만든 임금이 신문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문왕은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학 인재를 나라에서 이제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원성왕 때는 얼마나 이 친구가 유학 경제를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관리를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독서 3품과를 마련하죠. 물론 이건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유학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왕은 진골 귀족보다 바로 아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육두품을 키워줘서 왕권을 뒷받침하려고 하죠. 이런 육두품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왕에게 정치적으로 조언하고 실무 업무 중앙 정계의 행정 업무에 실무를 담당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죠. 뭐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이런 사람들이 다 남할 삼최해서 빈공과에서 합격했던 유명한 천재들 3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강수라고 하는 분은 외교문서 작성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고요. 육두품 중에 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강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효의 아들 설총 이두를 정리하는 데 기여했고요. 진골 귀족 출신이었던 김대문은 화랑세기를 저술했죠. 이 화랑세기가 이제 지금 현재 전하는 것은 조선시대 위작이다 아니다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김대문은 화랑세기를 썼고요. 최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했다. 이 사람은 당나라에서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당연히 당나라 유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했고요.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 경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명작을 만들어내기도 명문장가로도 당나라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발해도 불교와 유학이 발달을 했는데요. 발해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당연히 불교 문화 발달해서 수도 5개 수도를 이렇게 여러 번 옮겼지 않습니까? 상경, 용천부, 뭐 남경, 남해부, 동경, 용원부, 중경, 성덕부, 선덕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에는 수도에는 당연히 사찰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문왕 같은 임금은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는데 우리 교과서 보시면 문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그 이름을 붙일 때 거기 보면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문항 같은 경우에 그 전호가 대흥보력, 좀 한 줄에 쓰긴 좀 적네요. 이름이 엄청 길죠. 효감, 금륜, 성법, 대왕. 전호가 굉장히 깁니다. 이 중에서 대흥보력이라고 하는 거, 대흥 이건 연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감, 효니까 뭐겠습니까? 효로 감동했다. 효감은 유교적인 거죠. 금륜성법, 금륜성왕, 이거 불교적인 냄새가 확 나죠. 그래서 자신이 불교를 장려했다. 이 임금이 불교를 장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뭐 이렇게 불교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덤 위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무덤 위에다가 이제 탑을 세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발의 영광탑, 이런 것들도 무덤 위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유학 같은 경우에 뭐 충성, 효도 강조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교 정치 이념 수용되겠죠. 특히 문항 때 당나라의 삼성육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을 강화할 때 수용할 때도 똑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살짝 바꿔서 들여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오면 이 육부가 이호의 병형 공인데요. 이걸 그대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유교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유교의 덕목을 사용해서 육부의 명칭을 쓰죠. 이런 걸 통해서 발해가 굉장히 유학이 발달돼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교 교육기관으로 그렇죠.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당나라의 유학생 파견해서 빈공과 시험에서 신라와 서로 막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발해도 굉장히 유학이 발달돼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 시간 거보다 더 짧아서 선생님이 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설명이 더 많았네요. 12분 걸렸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